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수 상승의 여신 케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이제 투부정사 본격적으로다가 투부정사 들어가 봅니다.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 좀 다루고 그리고 동명사 다루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만 투부정사 다 나가는 거 아니고 오늘 1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 야, 우리 솔직히 뭐 이때까지 영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투부정사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정말 기본적으로 그치? 자, 투부정사 일단 생긴 거 외모를 평가해 보겠어.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투부정사죠. 자,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 안 오고 뭐 명사가 왔다. 그럼 그 투는 전치사죠. 네, 투부정사의 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것을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부르고 그럼 해석하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죠. 보통은 이제 해석하는 방법, 바로 어떤 사용법, 용법이라는 게 1개, 뭐 아니면 2개, 뭐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대단히 많죠. 뭐 3개인데 뭐 대단히 많아요. 근데 부사적 용법에는 해석이 너무나 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법이 많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일단 요거 사용하는 방법, 즉 해석하는 방법인 건데 첫 번째는 명사처럼 해석하는 법, 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를 명사라고 하는데 이 명사면 명사지 명사적은 뭐야? 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스럽다라는 거죠. 명사 비슷하다. 그러니까 명사의 얼밀이 아니죠. 왜냐면 투 뒤에 동사 원형 동사잖아요. 그잖아요. 투와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엄밀히 명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해석 방법이 이 용법이 사용법이 명사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 요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또는 뭐 명사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명사라고 써져 있는 책은 없어요. 물론 뭐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굳이 이제 뭐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명사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점. 어쨌든 명사스럽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거. 네. 명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어떤 동작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 제가 이때까지 뭐 짝 내신 문법 이때까지 뭐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이미 다 여러 번 들었지만 이번에 이제 총 정리하는 개념일 텐데 자, 우리가 명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명사라고 했지만 어떤 동작의 이름을 붙인다면 달리는 동작의 이름을 붙인다면 뭐 달리기 어떤 먹는다. 근데 먹는다라는 어떤 동작의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야. 먹기. 자, 이랬을 때 이런 거를 명사로 보냐 동사로 보냐 말이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먹는다 또는 달린다 이런 어떤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화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동사를 명사화 시킬 때 뭐뭐 하기 또는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동사를 명사화 시킬 수 있어. 그런데 영어에서는 to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to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하기 하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 결국 명사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문장 내에서. 자, 1번 주어로 쓰일 때를 보죠. to read, to 뒤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예요. 읽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다가 명사의 역할로 쓰이기는 하지만 내부에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나름의 부사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to read 라고 했지만 여기에 이 read라는 동사의 나름의 목적을 갖고 온 거야. 영어 책들을 읽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 책들을 읽는다에 to를 붙여서 영어 책을 읽는 것은 하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온 겁니다. is interesting. 흥미로워요. 영어 책들이 주어라면 여기가 이겠지만 영어 책들을 읽는 거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어도
읽기 하고 그 행위, 그 내용 자체를 명사화 시킨 거니까 투부정사 항상 단수 취급이죠. 요것만 보면 이제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다른 어구를 수반해서 좀 확정이 됐잖아요. 이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단어가 여러 개 많은 경우 구구절절 말이 많다. 구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투부정사 구라고 부르는데 투부정사 또는 투부정사 구, 즉 투부정사에 단어 많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 항상 단수 취급입니다. 자, to jog, 조깅하다, 조깅하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조깅을 하는데 언제 해? 매일 아침이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 부사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어줘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것은 입니다. 좋아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 자리가 상당히 길죠. 그죠? 자, 영어에선 주어가 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가주어 it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가짜 주어 자리만 차지하고 해석은 하지 않지. 그것이라 해석하지 않아. 그냥 제일로 간단한 거 it 요걸 넣어준 겁니다. It is good for your health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원래 앞에 있었던 주어를 이렇게 뒤로 빼주는 거죠. 바로 진짜 주어를 문장의 맨 끝에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투부정사구 또는 이 투부정사 부분이 구가 아니고 그냥 투부정사라고 할지라도 요 녀석을 주어에 쓰는 건 영어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주어 it으로 바꾸고 투부정사는 진주어로 뒤로 빼는 거. 요것이 자연스러운 영어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목적으로 쓰인 거 볼까요? 나는 원한다. 무엇을 을을 자리에 to 뒤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날기를 원한다. 명사적 용법이고 문장 내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입니다. 자, 날기는 나는데 어떻게 나냐면 이 fly라는 동사가 나름의 부연 설명 갖고 온 거야. Like an eagle. 독수리처럼 나는 거. 그쵸. 뭐 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막 뿅아리처럼 날든가 독수리처럼 날든가 독수리처럼 나는 거.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기를 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To close, 닫기를. 뭘 닫는 것을 결정해? 닫는다라는 동사가 나름의 목적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의 어구를 형성시킵니다. 그 가게를 닫는 것을 결정 내렸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문장 내에서 목적으로 쓰인 걸 봤고 3번 보어입니다. 자,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문법적으로 모질랄 때 그럴 때 쓰는 단어 보어, 즉 보충해주는 단어가 보어예요. 자, 그런데 보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보어 뭐 대충 뭐 그냥 있으나 마나 뭐 그런 보조 정도인가? 아니죠. 보어는 대단히 중요하죠. 보어는 없으면 틀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사와 전혀 다른 건데 자, 우리가 얘를 간단하게 가장 쉽게 보자면 뭐뭐가 이다라고 이다라고 해석되는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보어가 와요. 우리가 내 취미는 입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 말을 했어. 말이 됩니까? 내 취미는 입니다. 뭔데? 뭐뭐입니다. 뭐뭐에 해당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아니면 말이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입니다에 해당하는 말, 바로 이런 것을 보충해주는 말, 보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C라고 하죠. complement. 자, 우리의 꿈은 입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뭐뭐입니다. 역시 to go, 가는 거. 그런데 해외로 가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어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이거는 나의 취미는 시청한다. 영화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이다라는 비동사 뒤에는 뭐뭐에 해당하는 말이 오게 되고 이 뭐뭐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보어입니다. 그죠? 자, 요 보어에 사실 이다라는 비동사 뒤에는 명사가 잘 올 수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보어에 쓰인 거예요. 자, 굳이 뭐 보어로 쓰였네, 목적어로 쓰였네, 뭐 이렇게
문장 내에서의 어떤 문장 성분 이런 거를 모르더라도 해석이 된다. 그럼 사실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부분을 쭉 살펴봤는데, 자, 그 뒤에는 의문사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의문사를 쓰고 그리고 투부정사를 쓰면, 자, 그래서 관용적으로다가 뭐뭐 해야 할지로 해석하죠. 그러면 요 어구 부분이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하면서, 자, 뭐뭐 해야 합니다 하고 풀어서 서술한 게 아니라 뭐뭐 해야 하는가, 뭐뭐 해야 할지 명칭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사의 기능이고 단어가 많기 때문에 명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와 투부정사가 들어있는 부분을 투부정사의 뭐 명사적 용법인가? 형용사적 용법인가? 자, 요즘 이 중고등학교 학교 문법의 트렌드는 의문사 투부정사의 요 용법은 따로 독립해서 의문사 투부정사의 용법 이렇게 봐요. 근데 예전에는 이건 결국 명사구가 되어주므로 결국 명사적 용법의 한 부분이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관점일 뿐이고 이게 뭐 어디에 해당하냐 이런 건 시험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상식으로만 들으시면 돼요. 요즘은 독립적인 어떤 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내용은 그냥 상식으로 인터러스팅하고만 하고 알고 넘어가면 되고, 우리는 문법 내용 자체 요거 자체를 해석 잘 할 줄 알고 쓸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결국 명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명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여 사용된다 모두 명사로 쓸 수 있는 자리들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너 알고 있니? What to do. 의문사 투부정사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니? Tell me. 나에게 말해주세요. 무엇을 언제 가야 할지를. 나에게 언제 가야 할지를 말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거 보면은 TV에 뭐지? 뭐 꽃보다 멋있갱이 뭐 이런 프로를 보면은 항상 그 나피디인가요? 아무튼 몇 년에 걸쳐서 그거 했었잖아요. 그 연예인들한테 딱 가서 저기 여행 갑니다 지금. 뭐 언제 가는데요? 지금. 막 옷도 막 대충 입고 있는데 막 거의 납치 수준으로 막 가잖아요. 나에게 그럼 언제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세요. 딱 비행기표 딱 주면 뭐요? 1시간 뒤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She did not tell me. 그녀는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where 어디로 가야 할런지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을 안 해줬어. 자, 그는 나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to drive, 운전해야 할지. 그런데 drive라는 동사가 나름의 목적어 가져와서 어떻게 차를 운전해야 할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사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 해야 할지로 쓰는데 아마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Y라는 녀석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쓰지 않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야 본 적이 없죠. 네,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쓰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는 사실상 없는데 그래도 Y라는 녀석은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밑에를 볼게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 해야 할지라는 어떤 명사 구의 기능이 되는데, 자, 똑같은 의미인데 구조적으로 명사 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나는 모르겠대요. 무엇을 해야 할런지. 그런데 누구를 위해 해? 그녀를 위해서 해서 두에다가 이제 어떤 부연 설명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그녀를 위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의미인 거고 이 부분 전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자, 단어가 2개 이상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됩니다. 명사 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나는 몰라 라고 하더니 what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썼어요.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는 뭐뭐인지라고 해석되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내가 should do 해야만 할런지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의 내용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의 내용이 동일하게 돼요. 첫 번째, 내가 그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그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라는 거거든요. 이 둘의 차이점이라면 여기에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 좀 더 첨가된 정도의 차이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둘 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의미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명사 군데 얘는 어때요? 그럼 뭐뭐인지니까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자, 그런데 의미 단위 내에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학교 문법에서 주어 동사를 갖춘 의미 단위는 절이라 부르잖아요.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똑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구조적으로 얘는 구, 얘는 절. 그래서 명사구를 명사절로 바꿔봐라. 명사절을 명사구로 바꿔봐라. 뭐 이런 시험 문제가 옛날에는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런 용어 자체를 시험에 쓰는 것은 금기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 이런 용어가 나오지는 않죠. 시험에서는 뭐 주어를 넣어서 다시 써봐라. 아니면 칸수를 주고 칸수에 맞게 다시 써봐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시험에 나오죠. 자,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무엇을? How? 어떻게? To draw cartoons. 만화들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나에게 말해줄래?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나 만화 그리는 법 좀 네가 좀 나한테 알려줘.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므로 앞부분은 똑같은데 어떻게 내가 그려야 할런지 라고 나라고 하는 주어를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너라고 넣는다면 웃기겠죠? 너가 어떻게 그 만화를 그려야 되는지를 나에게 풀어서 설명해봐.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과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문맥의 의도와 의미를 보고 그것에 맞게끔 적절하게 명사절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명사구를 명사절로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우리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이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동사를 이용해서 수식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It's time, 시간이에요. 근데 무슨 시간이야? To say, 말할 시간이다 라는 거죠. 말을 하는데 굿바이라는 것을 말할, 바로 작별을 고할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명사를 작별을 고할 시간, 시간이긴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작별을 고할 시간. 그럼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니까 형용사의 기능인데 이게 형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스럽구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뒤에 동사 원형이 있고 동사가 나름의 목적어를 가져와서 하나의 어구를 이렇게 형성시키게 되죠. 자, I have nothing. 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to hide, 숨길 아무것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숨길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죠. 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전치사와 함께 쓰는 경우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투부정사가 이 꾸며주는 이제 명사가 그냥 동사의 목적어면 상관이 없어.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는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봅니다. 자, 집이야. 그런데 살 집.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to live까지만 써도 살 집. 근데 house는 live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live a house라고 합니까? 아니죠. live in a house라고 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live in a house, house는 in, 전치사의 목적어로, 즉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것은 전치사의 대상이 되는 말, 전치사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거잖아. 자, 여기서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헷갈린다면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요 어구 맨 끝에 넣어서 문법성이 옳은지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live house라는 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물론 live a life, 인생을 산다. live your life, live a happy life, 행복한 삶을 사세요. 이랬을 때 그때는 live의 목적으로 life를 쓸 수 있지만 house를 어떻게 live합니까? 말이 안 되죠. A chair, 의자. 그런데 앉을 의자. 그러면 한국말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앉을만 있으면 되지 않나. 근데 아니죠. sit의 목적어가 chair가 아니에요. sit a chair 됩니까? 안 되죠. sit on a chair 라고 해야 말이 되죠. 전치사의 목적어거든요. 의미상.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문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명사를 투부정사 뒤에 넣어보세요. sit a chair 말이 안 되죠. sit on a chair 라고 해야 말이 되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렇게 on을 꼭 넣어줘야 되는 거죠. A pen to write with. 이것도 펜이긴 펜인데 쓸 펜. 그러면 쓸 펜이니까 to write만 썼어. 돼 안 돼? 펜이 write의 목적어야? write a pen. 펜을 써라. 그거는 펜이라는 스펠링을 써라라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write your name. 너의 이름을 써라. 그랬을 때는 name이 write의 목적어예요. write a story. 이야기를 쓴다. write a novel. 소설을 쓴다. 그럼 목적어 다 돼요. 그런데 여기서 펜을 쓴다라는 것은 펜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write with a pen 이라고 해야 말이 되죠. with의 전치사가 펜인 거예요. 의미상. 문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with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있어야 가지고 쓸 펜이라는 네, 표현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없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전치사를 주의해야 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몇 가지 케이스만 좀 기억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쓸 종이는 그 위에 쓰니까 write on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을 때 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연 설명해 준 단어를 우리가 부사라고 하죠. 그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내용이 광범위해요. 그죠?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투부정사의 해석법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 뭐뭐 하기, 하는 것,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하는, 뭐뭐 할, 요 두 가지 해석법 이외에 나머지 해석법은 다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해석하는 용법은 여기 다 때려 넣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학교 과정에서 한 4가지 이 부사적 용법에 또는 뭐 한 5가지, 4-5가지 정도를 배우지만 이게 사실 가장 이 높은 비율로 나오는 거고 4-5가지가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영어를 읽으면서 영어를 계속 막 앞으로 막 대학교까지 가면서 읽으면서 가끔 한두 번 마주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어떤 부사적 용법의 용법들, 그러니까 해석법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부정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투 동사 원형, 걔네들에게 투부정사는 그냥 투 동사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되게 세세하잖아요. 그 말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고쳐주는 거지 그들에게 있어서 투 동사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봤을 때 지금 한 4가지 정도 또는 뭐 한 4-5가지 정도 되는 거 이제 부사적 용법에 다 때려 넣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잘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은 우리 학교 과정에서 자, 그렇지만 우리 어쨌든 뭐 4가지 살펴보죠. 가장 대중적인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자, 우리는 섬으로 갔어요. 왜 갔어? To see her. 그녀를 보기 위해서 갔다. 목적이죠. 우리가 위해서라는 말을 하면은 위해서 뭘 위해?
위 해봐. 위. 그래서 위 해가지고 위해서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다는 그 위에서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위한다라는 그 위에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적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써져 있냐면 위해서라는 말만 썼을 때는 또 헷갈리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찝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녀를 보기 위해서.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의 영어를. 그런데 자,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해석법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위해서라는 걸 꼭 명시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to가 아니라 in order to 또는 so as to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항상 언제나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위해서로 해석되는 케이스를 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뭐 해서 정도로 해석되는 거예요. 뭐뭐 해서, 뭐뭐 하여서, 뭐 이런 정도죠. 그럼 결국 이 해서라는 말이 해서는 또 뭐죠? 뭐뭐 하여서 어떤 원인을 설명, 이거 해서 이러이러하다. 이런 원인을 설명할 때 특히나 감정의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원인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기뻐. 기쁜 어떤 감정이 나와. 그리고 그 왜 기쁜지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야. 너의 목소리를 들어서 기쁘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쁘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 목적 아니에요. 너의 목소리를 들어서 기뻐. 이 글래드한 것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원인. 미스터 킴은 행복했어요. 감정이 나왔죠? To see the movie. 그 영화를 보게 돼서. 그래서 감정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뭐뭐 해서, 하여서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은요. 뭐뭐 하다니 정도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사실 해서랑 하다니를 그냥 해서, 하다니. 별로 큰 무슨 차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다니는 이런 짓을 하다니 참 이러이러구나 하면서 뭔가 내가 판단을 나타내는 말과 더불어 올 경우예요. He must be foolish. 그는 어리석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 뭐야? 확신, 어떤 판단이죠. 왜 이런 판단을 하냐면 to believe it. 그것을 믿다니, 그것을 믿는 걸 보아하니 참 어리석었구나. 이런 꼬락서니를 보아하니까 멍청하구만 그거. 어떤 판단과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로서 표현할 때 하다니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how nice.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친절한가 당신은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즉, 왜 당신이 친절하다고 내가 지금 감탄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냐면 그런 말을 해주다니 참 친절하구나. 뭐뭐 하다니 정도로 해석하는 거죠. 사실상 비슷비슷하죠. 뭐뭐 해서, 하다니, 하니 정도로 원래 to 동사 원형을 우리나라 말에 맞게, 상황에 맞게끔 지금 다 바꿔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결과용법입니다. 자, 결과로 해석될 때는 결국 그래서 결국 투부정사 하게 되다 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거. 요게 바로 부사적 용법의 결과예요. 자, 그런데 이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목적으로 위해서로 해석을 하려고 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로 해석되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해 놓은 요런 내용과 함께 나온다? 그럼 결과로 해석한다. 그냥 딱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생짜배기로 이거를 구분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워요. 그런데 요 결과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맥락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결국 뭐뭐 하다라는 표현인 건데, 자, 일단 예문을 볼게요. wake up의 과거형 woke up. 그는 깨어났습니다. to find, 발견한대. 그 집을. 근데 그 집이 불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집에 불이 붙은 걸 알게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상 뭔가 집에 불이 붙은 걸 알기 위해서 내가 깨어난다. 그런 것을 내가 알아내기 위해서 깨어나는 행위를 한다? 이상하죠. 깨어나 보니
깨어났어. 그러고 보니까는 집이 불이 붙은 걸 알게 됐어. 이래야죠. 그래서 깨어보니 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야 돼요. 그죠? 또는 그는 살았어요. To be 90. 90살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 아니, 살아서 90살이 되었어요. 90살 때까지 살았어요. 뭐 이런 정도로 말을 해야지. 사람이 90살이 되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사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깨어난다라든가 또는 산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자 여기서 우리가 무의지 동사라는 이제 표현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 있는 동사 내용이 의지를 가지고 했다란다면 그 의지를 가지고 한 내용이라면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깨어난 것도 내가 오늘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 그랬을 때에는 뭔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찍 일어난 것도 뭔가 그 사전에 뭐 알람 시계를 맞춰놓든 일찍 일어나기 위한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있는 문맥이니까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 깨보니까 이력 스타가 제가 돼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갑자기 막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룻밤에 막 스타가 된 그런 스타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스타들이 너무 나에게 행운이다. 눈 떠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문맥일 때, 즉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썼을 때에 그럴 때에 이 투부정사는 결과로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동사해서 그 결과 투부정사하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영어의 대표적인 무의지 동사로는 거기 써져 있죠. grow up, 자라나다. 시간이 가면 자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우리는 내가 뭐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자랐다. 내가 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자랐어.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성장해 오고 노력해 왔다라는 의미로 그런 문장을 씁니다. 영어에서, 한국어에서는. 그렇지만 이 grow up은 자라다라는 그 내용은 영어에서의 grow up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라서 뭐뭐가 된다라는 거지 뭐뭐 하기 위해 자란다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영어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한국말에서는 되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또 따지면 안 돼.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죠. 한국말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게 말이야. 왜 안 되는 거야? 그것들이 그렇게 정해놨어. 그거 어떡하라고. 그지? 그거 정해놨더라고, 놈들이. 그래서 놈들이 정해놓은 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grow up, 무의지 동사, wake up, 깨어나는 것도 일찍 일어나려고 미리 알람 시계 맞추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면 눈 떠보니 이상한 방에 있어. 막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어디선가 탁 뭐 사고가 딱 나서 딱 정신을 잃었어. 탁 깨보니까 이상한 방에 와 있는 거야. 뭐 그런 영화들 있죠. 뭐였지? 그 공포 영화인데 있어. 그래서 막 납치당해가지고. 근데 또 그게 또 반전이잖아. 아무튼 있어. 아무튼 그냥 awake 이것도 깨어나다란 표현이고요. live 살다. 이렇게 사는 거. grow up 자란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 사는 거예요. 100살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서 100살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살펴봤고 또는 이런 무의지 동사가 아니어도 결과로서 쓰고 싶을 때에는 only 또는 never와 같은 말을 쓰면 또 결과의 의미를 넣어주게 되거든요. 자, 그녀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이건 위해서죠. 자, 그런데 only to fail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to fail, 실패하기 위해서 시험에 패스하려고 노력을 했다? 누가 처음부터 실패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죠.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only to fail. 겨우 오직 실패뿐이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오직 실패하게 되었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제임스는 파리를 향해 떠났습니다. 왼쪽이 아니라 떠나다 leave의 과거형이죠. 파리를 향해 떠났어요. To come back, 돌아오기 위해서? 절대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떠났다? 떠나서 절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only to, never to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결과의 용법으로 오직 이거 하기만 했다. 결국 절대로 뭐뭐 하지 못하였다.
이런 식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둘은 현대 영어에서 그렇게 잘 쓰지 않고 예전에는 이제 문법을 공부할 때 요거까지도 같이 공부했지만 그렇게 자주 약간 조금 옛날 말투랄까? 옛날 말투랄까? 뭐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 이걸 많이 쓰거나 그러는 모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대 영어에서 잘 쓰지 않는 것은 점차적으로 학교 문법에서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10년간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부사적 용법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서 해석법이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 이외의 나머지 해석법은 다 부사적인데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뭐 이런 정도, 그 다음 결국 뭐뭐 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수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무언가, 뭐뭐할 뭐뭐,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죠. 나의 취미는 입니다. 뭐뭐입니다 해야 되겠죠. 농구를 플레이하기입니다. 뭐뭐하기, 명사. 자, 의자가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떤 의자냐면 그 위에 앉을 의자, 뭐뭐 할 의자. 그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나요? To drink, 마실 무언가. 형용사적 용법이죠. 우리는 많은 일을 가지고 있어. 지금 해야 할 많은 일들. 역시 형용사적 용법이야. 자, 그래서 나머지 2번만 명사적 용법이네요. 자, 2번. 옳은 문장을 고르세요. 자, she needs a house. 그녀는 집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살 집. 그럼 어떻게? 들어가서 살 집. 그래야 되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in, live in a house 이니까. 자, do you mind? 너 mind 하니? 꺼리니? 싫어하니? 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창문을 여는 것을 싫어하니?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니까 되지 않냐. 자, 그런데 요거는 일부러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창문을 여는 것을 꺼리냐. 그런데 안 돼. 왜? mind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말고 동명사를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동명사 같이 비교 구분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어질 내용이라서 일부러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투부정사도 뭐뭐 하기 명사적 용법으로 명사처럼 해석이 되고 동명사도 뭐뭐 하기 명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장 내에서 아무거나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에 의해서 무엇을 쓸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mind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외워야 되거든요. 자,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자,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동사원형 be가 나올 수 없죠. to be.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을 원한다. 난 의자를 샀어요. 그 위에 앉을 의자. 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고 전치사까지 잘 썼습니다. 오케이, 4번.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패스하기 위해서. 요래 써야죠. 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 이 fireflies를 잡는 방법.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형용사적 용법이죠. 명사를 꾸미는. 자, 그녀는 원해요. 무엇을? 직업을 얻기를 quickly, 빨리. 그래서 직업을 빨리 얻기를 원한다. 명사적 용법. 경찰관이 왔어. 왜 왔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네, 부사적 용법.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야 할지. 그럼 이것도 의문사, 투부정사의 용법입니다.
자, 요즘은 의문사, 투부정사의 용법을 독립적으로 보지만 굳이 따지자면 또 뭐 명사구니까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어쨌든 지금 형용사적 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결정 내렸습니다. 뭐를? 매일 아침 운동하기를 명사적 용법이죠. 나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놀 애완동물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논다라고 했을 때 play a pet 말이 돼요? 이 a pet을 뒤로 빼봐. play a pet 말이 안 돼. play soccer 축구를 플레이한다. play a computer game 그건 말이 되지만 play a pet 이건 말이 안 돼요. play with a pet 이라고 해야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로 pet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with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형용사적 용법이네요. 따라서 5번이 답입니다. 자, 더 풀어보기. 자,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찾아 고칩니다. 난 한국을 사랑해요.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명사적 용법이죠. 이 나라를 구석구석 둘레둘레 이 나라 둘레둘레를 이제 여행하기를 원하고 꽃들의 사진을 찍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네, take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to 뒤에 동사원형 하나 붙고 and 기점으로 동사원형 2개 붙어서 투부정사 구가 요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to 뒤에 동사원형 하나 and to에 걸리는 동사원형 둘 이렇게 되고요. 자, 나는 사랑해요. 무엇을? 사진 찍는 것을. 무엇의 사진?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뭐를? To protect nature. 뭐뭐 하기를 희망한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지. to 뒤에 ing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뭐 하기.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기를 희망한다. 자, 잘못된 부분 고칠게요. They want to know when. 자, 그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언제 그 게임을 시작해야 할런지 이겠죠. 의문사 투부정사. 그러면 when to start 라고 해야죠. 그리고 start의 목적어 the game. 메리는 기뻤어. 왜 기뻐? 그를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다. ing 아니죠. to meet 이로 써서 만나서 기쁘다.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네, 부사적 용법으로서 쓰인 겁니다. 수종은 무언가를 원했어. 그런데 마실 무언가. 그런데 시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만약에 something이 시원한 무언가인데 마실 무언가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어떤 형용사를 동시에 써야 하는 경우에는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리고 투부정사를 써야 해요. 그래서 something cold 먼저 차가운 무언가 먼저 수식해주고 그 다음 투부정사로 마실 차가운 무언가 이렇게 수식한다고요.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 형용사 먼저 써주고 그 다음 투부정사 어순으로 써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요즘 최신 트렌드에서 되게 인기 있는 시험 문제로 급부상해서 요즘은 뭐 아주 파워 있는 항상 나오는 네,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는 의자를 샀어요. To sit, 앉을 의자, 그 위에 앉을. 그지? 그래서 to sit on 해야죠. sit a chair 아니고 sit on a chair 라고 해야 하니까. 자, to climb a steep mountain. 가파른 산을 등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그러면 주어가 너무 길죠. 가주어 이수로 바꿉니다. 그래서 it is very hard 쓰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진주어로 뒤에 빼주는 거죠. 이건 좋아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 마늘을 먹는 것이. 자, 그러면 이걸 굳이 바꾸자면 이 부분 to eat garlic 부분을 쓰고 is good for your health. 원래 이제 이 문장이었는데 요렇게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로 나왔을 때 우리가 가주어 이수로 바꾸는 그 과정을 네, 연습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only to fail. to 앞에 only가 붙어 있습니다. 부사적 용법의 결과. 열심히 일했으나 결국 실패했어요.
오직 실패뿐. 실패만 따라왔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실패밖에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자, 나는 매우 어리석었어. 그에게 그녀의 비밀들을 말하다니 난 어리석었어. 뭐뭐 하다니.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왜 그 비밀을 말했을까? 그 비밀을 말하다니 나 진짜 바보였다. 막 이러는 거죠. 뭐뭐 하다니 정도. 하다니 바로 뭐뭐 하다니 이러이러하구나. 판단의 근거. 중국 캐릭터들은 바로 중국 글자, 이 characters는 이제 한자 그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는 어려워요. 뭐 하기에? 배우기에 어려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뭐뭐 하기에로 해석이 된 거죠. 하기에. 그러면 우리가 부사적 용법에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져 있는 거 한 4-5가지 정도라고 했었는데 요 하기에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사실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요 하기에라고 해석되는 거, 하기에, 배우기에 어려워. 뭐 하기에 어려워? 배우기에 어려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수식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그래서 요 형용사 수식은 그 과정에 따라서 중학교 때 뭐 한 2학년 때는 안 나오기도 하다가 한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물론 교과서나 선생님들별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좀 다르지만 이 하기에도 사실 되게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명사적, 형용사적 이외의 나머지 해석법은 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로 해석됐어? 그럼 부사적 용법이야. 그러면 부사적 용법이긴 한데 그 내부에서 굳이 뭐 결과, 목적 이런 걸 따진다면 뭐라고 부르냐면 형용사 수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어렵긴 어려운데 뭐하기? 배우기 어려워. 어려운 이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넣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기에라는 해석법도 있다는 거. 사실 요 하기에는 나중에 투투용법에 가서 또 나오죠. 뭐뭐 하기엔 너무 뭐뭐하다. 투투용법.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거 생각해서 지금 요소에 지금 넣어놨어요. 요거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녀의 엄마는 뭐뭐 해야만 했다. So, 바로 꼬매다라는 뜻이죠. 바느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이들, 바로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삭바느질을 해야 했다. 뭐뭐 위해서,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OX 퀴즈로 마무리할게요. 자, it is dangerous to go out at night. 밖에 밤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it은 가주어이시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진주어 O. 자, 나는 결정을 막 내렸어요. 뭐 하는 것을?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결정 내렸다라는 거죠. 자,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죠. ing 쓰면 안 되죠. 자,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그러더니 where to put. 어디에 놓아야 할지 의 책상을 들고 와서 이거 어디에 놔야 될지 말해주실래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디에 놔야 될지 알려달라라는 거죠. 자, can you tell me 하더니 자, 의문사, 주어동사. 자, 그런데 네가 어디에 놔야 할지가 아니죠. 내용상 내가 어디에 놔야 할지라고 해야 말이 되죠. 그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 기계를 사용해야 할런지를 몰랐다. 그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걸 사용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네, 맞죠? 자, 그 노인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 To talk with. 같이 말할 친구, 같이 대화할 친구 되죠. 우리가 talk friends 말 안 돼요. talk with friends. 그래서 전치사 있어야 하고. 스미스 씨는 필요로 합니다. 연필을. 그런데 쓸 연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쓸 연필이니까 전치사 with가 있어야지. write with a pencil 이라고 해야지. write a pencil 말이 안 되죠? 자, 그는 깨어났어요. 자, 깨어나다 무의지 동사 나와주고 발견하게 되었어. 그 자신을 경찰서에. 왜 막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대학 가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곤드레만드레 막 코 삐뚤어지게 막 마셨어 친구들하고. 정신 딱 차려보니까 경찰서야.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눈 떠보니 경찰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눈 떠보니 경찰서에 있더라고 내가. 뭐 이런 거 결국 네 깨보니까 결국 경찰서에 있었다라는 거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 이런 경우입니다. 제이는 실망했어요. 왜? 들어서 그 사고에 대해서 듣게 되어 실망했어요. because를 쓸 필요가 없죠. 쓰면 안 되죠.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 해서 실망했다. 감정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뭐뭐 해서. 네, 이렇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투부정사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에 대한 내용 좀 더 정리하고 그리고 동명사 같이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